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는 것과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두 가지 혐의에 더해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시간 넘는 심사 끝에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박 전 단장이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했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방부 측이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3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해 영장 심사에 출석시켰지만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논란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난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영장은 법원에서 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보통 민간 법원도 그렇고 군 법원도 마찬가지겠죠. 영장 심사 결과가 수사 결과를 다 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동력은 좀 이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법원을 저희 법사위원들이랄지 국방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군사 법원이 볼 때도 정말 황당한 거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분은 우리 고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수사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이죠. 사단장을 비롯해가지고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실종자 수색에 나서서 우리 최상병이 희생된 데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8명이었습니까? 특정을 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만듭니다. 수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자마자 VIP가 경로했다는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군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관한테 사본이라도 잘 복사해놔라. 떠나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군 검사가. 군 검사들이 보더라도 해군 소속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모르는 그 안에서 어떤 윗선과 어떤 힘에 의해서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걸 경찰에 이첩을 한 수사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수사 기록을 보자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박정훈 단장에게. 그걸 거부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자료가 입수된 대로 모든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고 회수를 합니다. 수사 기록서가 이첩됐다가. 그 과정에 박정훈 단장에 씌워진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집단 항명의 수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이르니까 수괴는 뺐어요. 집단 항명. 그리고 또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누가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영장은 기각됐지만 군 검찰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박정훈 단장은 이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우리 한 국민, 특히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왜 이 사건이 은폐가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국정조사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사건의 은폐라고 단전적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 여부가 밝혀질 거라 봅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최상병에 대한 안타까운 사망, 이 과정에 과연 군의 잘못된 지시 혹은 여기에 대한 책임지지 못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고요. 네. 일단 이 박정훈 이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항명과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네. 그 두 번째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과정들이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금 전에 나왔던 VIP 경로라든지 또 아니면 이 국방부 차관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외압설을 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국방부 차관은 통신 기록까지 다 조회를 해서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까지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정확한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 의혹 제기들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VIP에 대한 경로 문제도 해병대 네. 사령관을 통해 들었다고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박정훈 단장이 이 보직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만큼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이 수사 과정들이 정당하고 적합했는지 그 보직해임에 이르는 과정이 군내에서 부적합했는지는 또 다른 재판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차분히 지켜보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최상병 사망에 대한 이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 일단 이 일에 집중하도록 정쟁의 소지로 이 문제가 끌려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사실 지난주 운영위가 열린 이후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운영위에서 뭐 안보실장이 나와서 아니라고 다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군을 담당하는 곳이죠. 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의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타이밍에 왜? 라는 의문이 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런 과정들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인사가 뒤바뀌는 일보단 다양한 복합적인 일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일단 군에 있는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인사로서 판단됐다고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만큼 네. 무리한 오해나 여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더 씌워지진 않았습니다. 의사번호 문 열어주세요. 재판을 받읍시다. 박대인 역대팀 누구십니까? 공유생들입니다. 예비역 공유생들입니다. 발광모 사나이 쌍 박정훈 해명 힘내라. 심경이 어떠십니까? 검찰단은 그런 게 말이 되냐고. 검찰단이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장 문 좀 열어주세요. 어느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출입문을 안 열어줍니까? 어느 법원이 검찰을 통해서 오라고 합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건물이 다르다면서요, 지금. 근데 왜 다른 데로 데려가요? 납치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음소장 잠깐만요. 군사법으로 들어가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검찰단에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기자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해병대 수사 작전 현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8월 2일 보직 중입니다. 아니 해병대 사령부에 보직 대기 중인 분입니다. 취재하잖아요. 이로써 피의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별권이 있습니다. 자, 영장 좀 봅시다. 떨리시죠? 네, 영장. 말이 안 되는 거 하니까 떨리시죠? 앞에 나와서 하세요. 똑바로. 다시 군검사답게.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장난해요?
예? 와서 집행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 앞에 나와서 하시라고요. 아니 집행주의가 연방으로 있는데 거예요 지금.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박정훈이 돼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긴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변사 사건 관할을 다시 가지고 온다면 추가 이첩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해주시죠.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죠. 고생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돼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일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단장의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군 사망 사건 유족들도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귀해 최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구명뿐만 아니라 이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도 강구를 해야 되겠죠. 1시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이루어진 신문에서 양측은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경찰 이첩을 늦추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당한 항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항변이 아니고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장관님.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요 쟁점을 확인한 재판부는 신문을 종결하고 각자 주장을 정리해 오는 15일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결정은 보직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